종교적 유대인과 세속 유대인이 술집에 들어간 얘기 아세요? 제가 현대판 버전 말씀드릴게요. 시온주의 유대인과 워크 유대인이 술집에 들어감. 바텐더가 말합니다. 이 더러운 유대인들은 여기서 술을 팔지 않아. 그러더니 그들을 거칠게 붙잡아 밖으로 내던집니다. 워크 유대인이 시온주의 유대인에게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역학관계입니다. 이 갈등을 이야기할 때 일부 사람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만 비난하고 나머지는 변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시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Jewish News Syndicate 스튜디오에서 스트레이트 업을 시청 중입니다. 일부 집단은 아랍 측 책임을 꾸준히 면제하고 이스라엘만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고 모든 문제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려 여러 변명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불인정, 영토 미양도, 팔레스타인 자결권 미수용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 후에는 점령이라는 이유였고, 이제는 우리가 식민주의자라거나 심지어 집단 학살을 저지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주장이 즉시 제기되고 받아들여져 반복됩니다. 가장 나쁜 건 이름뿐인 유대인들과 쉽게 동조하는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르다고 강조하죠. 정치적, 이념적 경쟁자보다 도덕적 우월함을 드러낼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되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거의 아무도 혹은 전혀 아프리카나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가자지구와 달리 미리 계획되거나 만들어진 드라마가 아닙니다. 제 요점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비난하며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참사를 일으킨 사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유발하려는 것이죠. 20년 동안 하마스는 민간인 지역, 학교 아래, 병원 내부, 놀이터 및 주거용 타워 곳곳에 군사 조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들은 민간인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무기화했으며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전략적 자산이자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 인간 방패로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으로 전 세계 분노를 유발했고 이는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지 못하게 막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 기대는 다름 아닌 하마스 지도자 무사 아부 마르주크에 의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24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전 세계 누구도 10월 7일 이스라엘의 야만적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서방이 하마스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려 단결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익숙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서방 담론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마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수년 동안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몇 달마다 저지른 일들, 해마다 민간 지역으로 미사일을 쏘아대서 우리가 대피소로 달려가야 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희생시키며 국제 원조에서 훔친 수십억 달러로 테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과 아이들 보호를 위해 대피소,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방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자지구 주민을 돕고 아이들을 지원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족을 이스라엘 병원에 데려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마스의 첫 희생자 중 일부였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은 영토를 양도하고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자기 민족을 위한 안식처를 만드는 데 쓰는 대신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폭력 가해자들은 오랫동안 위선적 평화운동가와 가자 지지자들의 부추김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살인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고 여전히 10월 7일을 응원합니다. 서방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에게 도덕에 대해 훈계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 중 거의 아무도 가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착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상황을 조작해온 같은 인물들이 이번 전쟁을 비즈니스 모델로 바꾼 가운데 이스라엘 채널 11은 이번 주 전쟁 중 가자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인플루언서들이 온라인에서 가자 지구 주민들을 위해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 아픈 영상과 감정적인 호소를 공유했습니다. 현금을 나눠주는 극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그 돈은 민간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북부 가자 출신 인플루언서 자이드 마흐디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는 전쟁 전엔 소박했으나 전쟁 중 부자가 됐습니다. 그의 기부 캠페인 영상에는 자이드 마흐디가 가자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기부금이 실제로 분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영상들은 마케팅 목적의 연출이었다. 마흐디는 수백만 달러를 모아 챙겼고 혼자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마스 소속으로 매번 50만 달러 이상을 챙기며 이런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인플루언서 살라 자아파리에게도 페이소처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건립을 위해 많은 돈을 모았지만 결국 짓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전 직후 모은 돈을 하마스와 나누지 않아 하마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림과 집단 학살을 겪으면서도 소셜미디어 사기와 착취에 동참하는 상황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세계가 결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가자지구 내부의 부패, 착취, 그리고 비극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사회가 하마스 결정의 모든 결과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건 늘 같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만들어낸 고통과 그 지지자들이 일으키는 부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가자지구 내부의 부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 외부의 정보 전쟁을 보면 왜곡이 더 심각해집니다. 서구 활동가들이 가자지구 소식을 올렸지만 최근 X의 변화로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가자지구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계정 정보에는 게시물, 위치, 이름 변경, VPN 사용 여부가 간단히 표시됩니다. 팔레스타인인이라 주장한 상위 50개 계정이 실제로 가자지구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터키,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에서 글을 올립니다. 한편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기부금이 팔레스타인인이 아닌 분쟁과 무관한 곳에 사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쟁 희생자인 척하며 호화롭게 살고 거짓말과 속임수, 사기까지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자 아랍 측 전략은 선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스튜디오, 편집실,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일부는 매우 정교합니다. 그 패턴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스라엘만 비난받고 아랍 측의 부패와 조작, 착취는 무시되거나 변명되며 종종 숨겨집니다. 가자 주민 상황을 이용하는 건 하마스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드라쉐마테 같은 마치 인권 전사인 척하는 많은 망상적인 활동가들은 마치 매드맥스의 한 장면이나 카피르 드레이프 푸츠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 속 이들은 스스로를 도로의 전사라 여기며 허세와 가짜 분노로 수백만 달러를 사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돕겠다는 사람들에게 쓸 수도 있었죠. 왜 가짜냐고요? 그렇게 묻는군요. 정말 걱정한다면 왜 유대인과 무관한 수단, 나이지리아, 이란의 잔혹 행위에는 침묵하나요? 아무도 그들에게 거리로 나가라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이 수년간 미뤄온 마르크스주의적 반서구적 내러티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이자 하원 의원에 출마하려는 스콧 위너도 있습니다. 그는 낸시 펠로시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론 클립 보신 분들께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믿습니다. 또 토론에서 왜 망설였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적 확대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한 파괴, 참혹한 수준의 사망자, 도덕적 오점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산업적으로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제노사이드를 이스라엘과 연결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눈이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가자 지구에 가해진 완전한 파괴와 참혹한 사망자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귀가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이 내뱉는 제노사이드적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으려 했으며 이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합니다. 정말 한심하군요. 이 기회주의자는 두려워하며 이 주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엔 가자지구 상황을 제노사이드라 부르기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불쌍한 소이보이군요. 그는 가자지구 파괴와 팔레스타인 추방이 제노사이드라 주장하지만 사실과 증거는 무시합니다. 그는 이득을 위해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오랜 도덕적 전도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와이너나 위너 같은 이들은 주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단지 전략 홍보 도구임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상황 뒤에 숨겨진 허구의 숫자들을 인용하지만 가자 지하에 실제로 존재하는 터널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서방 정치인들처럼 그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집단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인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쪽, 즉 가자 주민들 자신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웁니다. 이것이 왜곡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의도된 결과로 판단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팟캐스트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생명에 대해 하마스보다 더 큰 책임을 질 수 없음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대와 요구는 이스라엘만 지목받고 다른 나라에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무는 다른 나라처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지난 20년간 노려온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무기화했고 우리를 말살하려 했던 아랍인들에 의해 빈곤과 비참함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1948년과 1967년에 국가를 세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언론과 종교, 학교를 통해 국민들에게 증오를 주입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부터 받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도시 주거 지역, 학교 병원 아래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예멘, 이라크와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대응도 이미 이념적 동맹이 된 언론의 비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동안 하마스의 매일 같은 위반은 무시됩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복장으로 싸우고 민간인 지역에 숨으며 아이들을 방패로 씁니다.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유대인 국가가 관련될 때는 그 적용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와이너의 발언은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마스 전략을 강화합니다. 민간인 희생을 기반으로 한 조직의 책임을 면제하고 이스라엘의 비난을 돌립니다. 네, 가자 지구의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그 책임은 하마스와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도운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지구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중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재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청사진 2단계로 20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것은 괜찮으며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론 그빌리 시신 반환과 하마스 무장 해제 전까지 첫 휴전 단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어제 하마스가 휴전 조건을 다시 위반한 뒤 발생했습니다. 라파 이집트 국경 근처 터널에서 6명의 테러범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했으나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거점과 위치를 해체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안 하면 하마스가 계속 이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를 보세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두려움과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아니요,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번 주 시리아에서 졸란이 동맹에 붙잡힌 젊은 쿠르드 여성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10월 7일 사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여성들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며 이스라엘의 점령, 식민주의 등 다양한 이유로 변명했습니다. 그럼 쿠르드 여성들은 어떤 변명이 있나요? 시리아와 중동에서 드루즈, 기독교 야지디, 바하이 여성들에게 한 일에 대해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중 누구의 딸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중 누구의 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중동에서 특히 무방비 쿠르드족에게 하는 짓입니다. 이번 주 시리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모든 깃발을 흔들던 카피르 전사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이슬람과 그들이 세뇌받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이런 짓을 했지만 세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주 공개된 영상에서 로렌 부스도 같은 말을 합니다. 10월 7일 이후 바로 이번 10월 7일은 우마 이슬람 공동체 역사상 전설적인 날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꾸란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특히 가자 지구 사람들의 인내와 사바 끈기 덕분에 꾸란을 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백만 명이 이슬람을 받아들일지는 알라만 압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버티며 강해지세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계속 싸우세요.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948년 나크바, 즉 비극에 대해 아랍인들이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려던 일을 설명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돌아왔습니다. 67년 전쟁 때도 그들은 똑같이 흥분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울고 있는 땅이 그들 손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세요. 가자도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고 오직 테러와 증오의 기반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0월 7일을 전설적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전설적인 날이었죠. 그들은 10월 7일을 태풍, 투판 엘 악사라고 불렀으며 1948년처럼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왔고 진짜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현대 여성 무슬림 예언자는 그날 예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즈볼라, 시리아, 예멘의 파괴를 가져왔고 이제 이란 이슬람 정권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호화 레스토랑에서 뚱뚱한 엉덩이로 주민들에게 계속 버티라고 경건하게 말합니다. 지루해하는 특권층 백인 여성이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얼마나 편리한가요? 서구에 깨어있는 여성들이 보여주기식 옷을 입고 미덕을 과시할 때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발 두이크 대위로 나할 보병 정찰부대의 소대장입니다. 10월 7일 그는 사이렌 소리와 침공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잠옷을 입은 채 권총 하나만 들고 그녀는 채 올라타가자 국경을 향해 달려가 전투에 합류하고 동료 군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오토바이를 탄 테러리스트들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무릎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격을 시작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도로에서 혼자 테러리스트 2명을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와 실제 여성 영웅들을 상기시키는 예시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갈라이 라디오 방송국의 제 동료인 라디오 진행자 요시 다비도브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최고의 요약 중 하나를 올렸는데 여러분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629번에서 인용하겠습니다. 그 끔찍한 아침에 다비도브는 중동이 거의 성경적 규모의 변화를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가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절반 이상을 통제하며 이는 영구적 전략 변화입니다. 헤즈볼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테러 조직이었지만 이번 주 내내 자국 영토에서 공격을 받아도 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능이 사라진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남은 군사 인프라를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케르몬 고지대를 확보하는 한편 예멘에서는 미국조차 찾지 못했던 후티 지도부를 제거했고 이제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란에서는 정밀 타격과 비밀 작전으로 수십억 달러 자산이 소멸되고 정권의 야망이 무너졌으며 동시에 국내 반대 세력도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다비도프는 우리가 완벽한 현실이 아닌 역사적 재편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지금은 지역 변화의 중요한 시기로 앞으로 오랜 세대가 연구할 순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했던 이스라엘 정치평론가 모셰즈 게나지는 더 넓게 봅니다. 제가 진행하는 갈라이 이스라엘 라디오 쇼에서 이번 주 모셰는 네타냐후의 전쟁 대응에 대한 이스라엘 내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왜 이를 끝내지 않았는가라는 불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주장은 이념적으로는 우파에서 정치적으로는 좌파에서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모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레바논, 시리아, 이란 등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슈케나지는 네타냐후가 더 현명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절제된 힘이 내부 역학을 만들어 이스라엘에 계속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자지구 군사 공격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하마스의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대부분을 통제하게 되면서 이는 조직의 해체와 레바논에서의 대규모 자발적 이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만듭니다. 헤즈볼라 고위 지휘부가 제거되고 군사 능력도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통한 보급선이 차단되면서 레바논 정부가 결국 이 단체의 중화기를 몰수하고 쇠퇴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시리아군의 공군, 해군, 육군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갈란과 샤몬 고원은 80km 완충 지대를 형성합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전략적 위협이 되고 드루즈족 등 소수 민족과 새로운 동맹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타격, 그리고 이미 가난하고 물이 부족한 정권의 굴욕은 내부 불안을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는 경제적 압박을 더합니다. 최근 제재로 압박이 심해져 이란은 붕괴와 정권 교체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 역학을 바꿀 것입니다. 아슈케나지의 주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들 사이에서 자멸의 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일부 전선에서 이스라엘의 추가 무력 사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레바논과 가자가 다음 무력 사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원을 신중히 관리해 이스라엘은 여전히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셰 아슈케나지 씨는 인내와 지혜가 중요하며 이스라엘인들이 이를 모두 갖췄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새로운 안보 지원 협정을 논의 중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원조를 줄이길 원한다고 미국 행정부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맺은 현 협정이 곧 만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여론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스라엘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계속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원조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새 협정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여러 목소리와 소식들입니다. 오늘 팟캐스트 마지막으로 마텔 토이 컴퍼니가 이번 주 자폐증 바비 인형을 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 포용적이고 싶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바비 인형도 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히잡, 캐피아, 코피어싱, 보라색 머리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죠. 그냥 생각해봤어요. 몇 분에겐 댓글 소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Jewish News Syndicate 텔레비전 스트레이트 업 예루살렘 이스라엘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